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다트 팁 오브 더 데이, 다트의 기초문법 16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트에서 팩토리 생성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요거는 생성자 앞에 팩토리라는 키워드가 붙어지면 되는 겁니다. 요걸 먼저 개념적으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팩토리 키워드, 이건 뭐냐면 생성자 앞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생성자 앞에 팩토리 붙음. 네, 요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런 펫이라는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age는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뭐 기본값을 내가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름 기반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this age. 데이터를 안 넣는다면은 기본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겠죠. 이름 없음, 나이는 뭐 3살. 이게 일단은 우리가 생성자인데요. 요렇게 생성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름 기반에 저희가 추가 생성자도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네임드라고 해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맞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또 생성자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쵸. 여기에서 들어온 거는 나는 뭐 기본값을 넣어주겠다. 똑같이 해볼게요. 이름 없음, 그리고 age는 3. 자, 요거 이해가 안 되시면 생성자 부분 다시 돌아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쵸? 자, 기존 생성자에다가 팩토리라고 붙이면 돼요. 간단합니다. 팩토리라고 붙이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이 생성자를 만들 때 보시면은 매개 변수로 들어온 거를 바로 지금 넣어주는 경우, 지금 바로 넣어주고 있죠. 아니면은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죠. 뭐 펫이라고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필요한 뭐 네임이라든지 그리고 int age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는 할 수 있잖아요. 네임은 여기서 받은 매개 변수로 받은 거를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임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이렇게도 물론 할 수는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그냥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한다고 볼게요. 뭐 곱하기 10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는 있겠죠. 네, 생성자를 만들어서. 근데 뭐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무조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객체가. 그렇죠? 무조건 생성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하다가 보면은 생성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개발자 마음대로 생성을 하게끔 하거나 생성을 못 하게끔 하거나 결국에는 이런 거를 우리가 컨트롤 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객체 생성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키워드가 팩토리예요. 할 수 있다. 팩토리를 씀으로써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무조건 우리가 객체가 생성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는 객체를 생성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특정 조건에. 그럴 때 쓰는 게 팩토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팩토리라고 해서 펫을 넣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제가 이렇게 스트링 네임이라고 받는다라고 볼게요. 그런 다음에 팩토리는 뭐냐면 우리가 리턴하면 돼요. 그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이름 기반으로 보통 이제 언더스코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한다. 즉 이제 이 펫 안에서만, 이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하는 내부 메소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부 함수, 내부 생성자를 제가 만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래 그냥 밑에서 했던 것처럼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괜히 이제 언더스코어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내부적으로 쓴다 해서 인터널이라고 할게요. 인터널 생성자다 해서 이닛이라고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고 이름은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보통 이제 언더스코어를 써서 이 내부적으로만 사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뭐 똑같이 뭐
this name, this age. 예. 그러면 얘는 내부적으로 생성을 하는 추가 생성자죠. 추가 생성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return 추가 생성자를 해서 만드는 거죠. 예. 이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생성자를 참조를 해서 사용할 때는 this를 썼잖아요. 근데 이 팩토리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this가 접근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됩니다. pet internal init을 내가 이때 하겠다. 그래서 그쵸, 이름 기반으로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이름은 뭐 이렇게 이름을 저희가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애완동물입니다. 이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네임이다. 매개 변수를 받은 네임이다. 그리고 age는 그냥 제가 대충 넣는다고 볼게요. 100이다. 네. 물론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생성자 앞에다가 그냥 단순히 팩토리가 붙어진 거예요. 기존 생성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 생성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 로직을 행해서 리턴을 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기존 생성자 자체가. 그런데 팩토리를 붙임으로써 이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기본 생성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지금 네임이 들어가는 생성자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first pet 해볼게요. my pet은 pet입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사용했던 걸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뭐 개냥이다. 그러면은 my pet이 생성이 됐겠죠.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프린트를 해서 my pet입니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my pet의 이름이랑 나이 뭐 이런 거 쓸 수가 있겠죠. 네, 못하네요. 이렇게 my pet의 뭐 age, my pet의 이름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돌리게 되면 그쵸, 애완동물 이름 개냥이라는 것이 들어간 거죠. 로직이 들어간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생성자가 탄 겁니다. 제가 프린트를만 찍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매개 변수가 지금 네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존 생성자랑 이거를 구분을 잘 하시면 됩니다. 기존 생성자는 어땠어요? 우리가 물론 이제 이 녀석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할 때 바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리턴도 안 되고 물론 프린트는 찍을 수 있었는데 이런 방식이었죠. 이렇게 기존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죠. 네임은 요거 뭐 애완동물 네임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가능했죠. 그리고 뭐 에이지도 넣어볼까요? 이렇게도 가능은 했었습니다. 예, 가능은 했죠. 예, 가능은 했는데 뭡니까? 우리가 객체 생성에 대한 부분을 객체를 생성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못했단 말이에요. 리턴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팩토리를 우리가 넣음으로써 이 리턴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예, 이제 여기에 사라지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로직을 짜서 리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객체를 안 만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네임이 안 들어오면 저희는 리턴을 안 한다라고 볼게요. 저희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익셉션이라고 해서 에러를 던진다라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네임이 지금 비어 있어요. 그때는 throw 에러를 던지는 겁니다. exception. 요 같은 경우는 throw가 return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달을 못해요. 여기서 에러가 나게 되면 밑에가 안 탑니다. 바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써볼게요. 애완동물 이름이 없습니다. 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팩토리 생성자. 자, 이름이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름을 제가 안 넣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쵸, 이름 이 부분이 버그가 나는 거죠. 제가 널로 넣어볼게요. 널. 이름을 안 넣는다 라고 보면은 애완동물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렇죠, 생성이 안 된 겁니다. 아예.
이해되셨죠? 예, 요게 좀 큰 차이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다시 해볼게요. 예, 개념만 일단 잡으면 됩니다. 팩토리 키워드는 생성자 앞에 붙는 거고, 얘 앞에도 붙을 수가 있겠죠. 다른 거 만들어서. 객체를 생성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생성하냐 마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면 다른 객체를 생성하냐. 예, 그러니까 이 펫이라는 자료 안에는 있어야 돼요. 펫이라는 자료 안에 내가 이제 아직 저희가 배우진 않았어요. 뭐 상속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은 자료형으로 묶어가지고 다른 타입을 반환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상속까지 가면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아무튼 뭐냐면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객체 생성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 생성하거나 생성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펫이라는 얘도, 펫 네임드도 물론 팩토리로 가능하죠. 그쵸? 예. 그러면은 이때도 우리가 요렇게 해서, 그렇죠, 내가 생성하냐 마느냐 동일한 로직으로 처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기서는 이제 이름 네임드 말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age. 그래서 이름 그쵸, age가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볼게요. pet age라고 해서. 그러면 pet age가 없으면 애완동물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없습니다. 해서 뺄 수가 있겠죠. 이름은 그냥 뭐 이렇게 기본으로 해놓을게요. 그러면 애완동물 이름 있으면 이렇게 넣는 거로 해볼게요. 그러면 pet age도 마찬가지죠. 애완동물 이름이 없으면 생성이 안 되겠죠. pet aged. 이름을 나이를 안 넣었어요. 안 넣으면, 그쵸, 나이가 없습니다로 생성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팩토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있어요. 그걸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가 기본적인 개념이 요거였어요. 내가 특정 조건에 객체를 안 만들 것이다. 요거를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미 이 객체를 내가 생성을 했으면 더 안 만들게끔 하는, 그걸 우리가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디자인 패턴이라고 있거든요.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그 카테고리 안에 싱글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한 놈만 쓰는 거예요. 한 놈만.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 객체를 메모리 올렸으면 그 놈만 계속 쓰는 거를 싱글턴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도 좀 예시로 좀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유저 인포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볼게요. 얘를 콘스트로 해서 내부적인 생성자를 만들게요. 추가 생성자 인터널 이닛이다. 그러면 인터널 이닛 하면은 호출하면 이제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좀 줄일게요. 예, 생성이 되는 건데, 네, 좀 키워보겠습니다. 생성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죠. 변수를 하나 선언해요. 스태틱 파이널로 하겠습니다. 이 스태틱을 하게 되면 뭐냐면 그 고정된 메모리 공간에 계속 있는 거를 뜻해요. 스태틱이. 예, 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틱. 한 자리에 찔러 놨다. 약간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 어원 자체가 스틱에서 온 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저 인포라고 같은 자료용으로 써주는 거죠. 인스턴스다 라고 해서 이 내부적으로 만드는 생성자를 바로 여기서 호출해 주는 거예요. 유저 인포 인터널 이닛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팩토리를 붙여가지고 기본 생성자가 이거잖아요. 유저 인포잖아요. 여기 앞에다가 저 팩토리를 붙인 이유는 뭐라고요? 그쵸, 리턴을 하기 위해서. 이미 이 녀석이 만약에 메모리 올라가지 않았다면 한번 얘가 메모리 올라가서 같은 메모리 공간에 있어요. 이게 인스턴스가. 그래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변수를 내가 반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기본 생성자로는 반환이 안 됐죠. 근데 반환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게 팩토리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한번 메모리 올렸기 때문에 같은 녀석만 계속 올라가게 돼요. 요것도 한번 찍어 볼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프린트를 좀 해서 찍어 보겠습니다. 이 뭐 이닛이다 해가지고, 그럼 유저 인포를 생성할 때마다 같은 메모리 공간을 쓸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 건 좀 지우고 써볼게요. 그러면은 first user info. 오늘 좀 어렵죠? 예. 죄송합니다. 쉽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user info 볼게요. 자, 메모리 그 체크하는 거 뭐였었죠? 해시 코드였죠. 그러면은 프린트 해시 코드를 찍어 보자고요. first user info를 찍어 봅시다. first user info의 해시 코드, 그리고 second도 찍어 보자고요. 자, 돌려보면 어때요? 지금 해시 코드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디자인 패턴 이름을 좀 쓰기 위해서 제가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본 생성자도 가능하지만 기본 말고 이름을 좀 붙이면 좋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붙여볼게요. 팩토리 붙여주고 유저 인포에 나는 뭐 get 뭐 shared라든지, 뭐 내가 이제 공유하고 있는 애를 가져오겠다 해서 get shared라든지 뭐 싱글턴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동일하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이미 메모리에 있었던 애를 계속 가져오기 때문에 아무리 가져와도 메모리 주소가 동일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get shared다. 뭐 이름은 뭐 아무거나 하셔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그쵸, 아무리 그때그때 가져와도 같은 녀석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 100개 만들어도 같은 녀석만 쓴다.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그 팩토리를 활용해서 저 싱글턴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뭐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근데 뭐 세 번째는 동일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매개 변수를 받아가지고 다른 객체를 생성한다라고 했을 때, 그쵸, 어떨 때는 만들고 어떤 때는 안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는 제가 설명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랑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예, 이번 시간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소스 코드만 제가 복붙해 가지고 좀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은, 자, 지금 보시면 얘도 지금 할일이라는 클래스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팩토리로 이게 기본 메소드에다가 기본 생성자죠. 기본 생성자에다가 팩토리를 붙였죠. 그래서 저희가 리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리턴을 통해서 어떨 때는 반환하고 어떤 때는 반환하기 싫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렇죠, 팩토리를 앞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에 좀 들어가게 되면, 상속이나 뭐 다른 인터페이스나 그런 걸 좀 들어가게 되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로직을 써서 객체가 생성이 되게끔 하던지 생성 안 되게끔 하던지 그런 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내용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에서 팩토리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기본 생성자 앞에다가 팩토리 키워드를 붙이면 내가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객체를 만들 거야. 이렇게 객체를 이제 내부 다른 그 생성자 함수를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조건에는 생성을 안 하게 할 수 있다. 요게 좀 핵심이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가, 이미 만약에 그 해당의 인스턴스가 존재한다면, 그쵸? 그 녀석만 이제 우리가 뭐 변수에 담아가지고 계속 한번 생성했던 거를 계속 반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더 한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좀 배울 건데요. 저희가 만약에 할 일이라도 뭐 할 일이 뭔가 그 타입이 여러 가지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A, B, C라는 타입이 있을 때 특정 조건에 의해서 나는 A 타입을 생성한다든지 B 타입을 생성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나중에 가능해지게 됩니다. 요거는 상속까지 넘어가서
좀 시간이 지나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게 쉽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팩토리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 생성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런 객체 생성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소스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플러터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한번. 자, 오늘도 기본 플러터 프로젝트 열어봤는데요. 매테리얼 앱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스테이트풀 위젯. 스테이트풀 위젯 글로벌 키라는 애가 팩토리를 가지고 있네요. 조금 보겠습니다. 자, 정리 다시 하자면 뭐였죠? 그쵸? 팩토리라는 키워드는 내가 반환하고 싶을 때 반환하는 거였죠. 그쵸? 지금 보니까 이 그 디버그 라벨 매개 변수를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요렇게 생성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요거는 다른 거 더 찾아볼까요?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비게이터 이 부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여기도 볼게요. 자, 여기도 보니까 그렇죠. 이 녀석의 추가적인 생성자죠. 그쵸? 추가적인 생성자를 팩토리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스위치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타입에 따라서 이게 이런 타입이라면 나는 이렇게 얘를 생성해서 반환할 거야. 아니면 얘는 어나니머스라면은 이렇게 생성해서 반환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아까 제가 언급을 했었던 타입으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 객체를 골라서 반환할 수 있다.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죠. 그거랑 연결이 되네요. 그쵸. 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타입 대표 이런 거 나왔죠. 다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예, 마지막 정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트에서 팩토리 키워드를 생성자 앞에 붙이면 우리가 원할 때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아니면 생성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골라서 내가 원하는 타입의 객체를 반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다트에서 팩토리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 조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여기까지 따라오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팩토리 관련해서는 나중에 싱글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보시던지, 아니면은 제가 인프런에도 요거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프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프런에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인프런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올리냐면,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올리게 되면 뭐 다른 뭐 재밌는 영상들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보고 싶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인프런에 똑같은 영상을 여기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런에서 학습을 만약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 내가 학습했던 그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학습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강좌를 따로 개설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런이 편하신 분들은 인프런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다트에서 팩토리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들은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